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하락이 나왔고, 또 환율도 좀 안 좋고요. 요새 또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좀 불거진다라는 뉴스도 있고, 미국이 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사실 이거 미국이 또 은행 리스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면서 증시가 아무튼 좀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지수가 2150부터 올랐으니까 그래서 좀 쉬어간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강세장 끝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구간이니까 오히려 이제 속도 조절 구간에선 또 좋은 기업들, 또 이제 너무 올라서 못 샀던 기업들이 있다면 그 구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파는 조정이 아닌 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오늘 해드릴 내용은 저기 반도체 쪽 하고요. 하나머티리얼즈, 또 건설업종, 조선업종, MLCC 업체들 파워트레인 시장 진입, 요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OCI, T-웨이 항공, 덴티움, 그리고 현대차그룹. 그러니까 이게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맨 마지막에 현대차가 1등 할 거래요. 26년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죠. 저도 안 믿어지고. 하면 좋은데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한 또 조건들은 있다라는 보고서니까 한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자, 반도체는 이제 3D 랜드 고단화, 그러니까 3D 랜드가 뭐죠? 쌓는 거죠. 지금 반도체도 쌓잖아요. 하이닉스가 HBM3라 그래서 반도체 D램도 쌓는데, 이 랜드는 이미 옛날부터 쌓죠. 그래서 100단, 200단 막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200단 이상 랜드 제품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랜드를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D램도 밑에 구멍 뚫어서 연결하잖아요. 이게 스택. 네, 요걸 뚫어가지고 TSV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낸드는 좀 달라요. 낸드는 이제 가운데도 구멍을 딱 뚫어요. 그래서 이 연결을 하는데 한 번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방법이 싱글 스태킹. 이 가운데를 한 번 뚫고 멈추고 또 한 번 또 뚫고 두 번.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 200층이면 한 번에 구멍을 뚫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번 나누는 거, 그걸 더블 스태킹. 근데 원래 삼성은 거의 이 싱글 스택 위주로 했고 기술력이 좋죠.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더블 스태킹 위주인데 이 200단 이상에서는 싱글 스택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이 뚫기가. 그래서 아마 삼성도 이제는 점점 이 더블 스태킹 비중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내용의 좀 그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체 식각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리콘 막지를 이렇게 식각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옥사이드 애처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저 장비를 도입을 하면 안정적인 더블 스태킹, 그러니까 단수가 높을수록 저 유전체 식각 장비가 필요한 건데, 사실 저거를 하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램 리서치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도쿄 일렉트론이 좀 더 입지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새로운 이제 가스 레시피를 개발을 해가지고 식각 장비 효율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더 쓰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은 램 리서치를 많이 써요. 텔보다, 도쿄 일렉트론보다. 하이닉스는 이미 도쿄 일렉트론 더 많이 쓰는데, 삼성이 아마 저 도쿄 일렉트론 장비를 더 많이 채택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회복 지연되면서 반도체 업황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귀에 못이 닳도록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감산했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고 재고는 피크아웃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요 내용까지는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여기서 하는 포인트는 낸드가 어쨌든 200단으로 올라가면서 그 더블 스태킹 해야 되고 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깎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체 장비가, 식각 장비가 필요한데, 도쿄 일렉트론이 아마 그쪽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쿄 일렉트론의 점유율이 늘어나면 하나머티리얼즈가 호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머티리얼즈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저 도쿄 일렉트론이고, 하나머티리얼즈는 그 우리 실리콘 링 있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저기 도쿄 일렉트론에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저 장비가 많이 쓰이면 하나 일렉트론, 하나 마이크론이, 하나 머티리얼즈가, 헷갈리네. 하나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점점 점유율이 늘어난다면. 지금 뭐 업황은 안 좋으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제 안 그래도 바로 보고서가 나왔고, 예, 요 주력 고객사의 점유율이 확대되면, 예, 우리 이거 공부해봤죠. SI 링이 하나 있고, 그냥 실리콘, SIC 링, 예, 저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저게 더 내구성이 좋죠. 그리고 주로 낸드에 많이 쓰여요. 낸드가 단수가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그 수혜를 동사가 받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핵심은 요겁니다. 도쿄 일렉트론. 네, 아무튼 주력 고객사양 시장 점유율 높아질 것 같고, 수율도 안정화될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포인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뭐 상반기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밀린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큰 흐름은 하반기를 한번 보세요. 하반기까지 보시고, 진짜로 일본 이 장비 회사가 그 수주가 늘어난다면 하나 머티리얼즈의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방이 되게 좋을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4만 원 이하는 이렇게 밸류 부담도 아주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이번 조종기에 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신한투자에서 나온 자료인데, 건설 이제 중동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건설이 좀 안 좋으니까 내부가. 근데 어제도 이제 한번 교보증권 거 보여드렸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모멘텀은 없죠. 네, 그 중동이 중요한데, 중동에서 이제 발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벌써 연간 발주 금액의 38%가 올해 이제 발주 금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작년보다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되게 빠르고, 특히 수소 프로젝트가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여유로운 재정으로, 그러니까 워낙 이 중동 국가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어제 우리가 DYPNF도 공부를 해봤지만 그 회사의 전방 산업은 석유화학 플랜트를 많이 지어요. 이 중동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면 DYPNF가 거기다 분체 이송 장비를 공급을 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방이 좋아지는 산업에서 수혜받는 기업이 뭔지를 우리가 지수 고민하는 것보단 그런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는 건설 얘기니까. 예.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예.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요. 중동 국가들이. 수소 프로젝트는 6건 16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 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일 적극적인 회사가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벤처 투자,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핵심 기술 확보하고 수소 생산, 변환, 프로젝트 개발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이제 그 확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고, 대형 건설사들이 그동안 플랜트 사업 줄이고 주택 부분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주택은 저성장이고 플랜트는 이제 비중이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할인 받는 거죠. 그러나 화공 플랜트 중동에서 발주가 재개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아까 수소 이쪽이 발주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플랜트 사업 부분 좀 턴어라운드 기대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소 플랜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석유화학, 수소. 그래서 올해 대형 건설사들이 어쨌든 이제 국내 건설 쪽에서는 아주 뭐 임팩트는 없겠지만 해외 쪽 수주가 이제 주가를 결정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외 쪽 수주 나오는 걸 잘 체크하시고, 전방 산업 중에 제일 좋은 게 석유화학과 수소입니다. 예, 수소가 참 이게 관련주들이 못 올랐지만 중동에서만큼은 조금 저런 이제 그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계속 우리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동 쪽이에요. 중동이 투자하는 거, 중동이 어디다 투자할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죠. 조선사는 뭐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예, 본격적 실적 성장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어질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과입니다. 이게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거죠. 중고 성과 20% 빠졌는데 신주 성과 안 떨어집니다. 보통 중고 성과 꺾이면 꺾이거든요. 예, 수요 빠지면 중고 성과 하락하면서 신주 성과가 같이 꺾이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수주도 견조하고 컨테이너선, 뭐 많이 말씀드렸죠.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바꾸는 바람에 하반기에 카타르 모잠비크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또 도쿠는 차 있고 증설을 조절 중이고 공급자 우위에요. 그러니까 성과 협상에서 야 너 이거밖에 안 줘? 예. 나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 안 할 거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인프라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는 조선주도 한번 그럴 차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시총도 되게 바닥에 있고 좀 답답한 상황인데, 아무튼 신조선가는 중고선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LCC가 이제 많이 얘기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세라믹 적층 콘덴서라 그래서 이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댐 전류를 반도체에 보내주는 거예요. 반도체 전기 받아야지 우리가 커피시터에 전화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회로의 전류가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뭐 주로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데 절대 강자는 일본이고, 이제 한국도 지금 많이 일본을 쫓아갔죠. 근데 이제 MLCC 업체들 작년에 삼성전기 아시죠? 너무 안 좋았죠, 작년에. 근데 올해 좋죠. 올해 뭐 저도 삼성전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는 있는데 그냥 주가가 견조한 것 같아요. 예, 여전히 안정적이고 업황도 좋고, 다만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아직 안 돌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핵심은 이 자동차용입니다. 자동차용은 3배나 비싸고요. 또 많이 들어가요. 예. 스마트폰이 뭐 1000개 들어가면 자동차는 뭐 5000개, 10,000개 단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업황도 구조적으로 좋아요. 예. 사이클도 없고 아직은. 자율주행, 파워트레인 이런 쪽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특히 파워트레인이 뭐냐면 자동차 모터, 옛날 엔진 역할 하는 데 있죠. 전기차 엔진 없으니까 모터랑 그 배터리 있죠. 여기가 파워트레인이거든요. 자동차를 구동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 MLCC는 굉장히 사양이 좋아야 된대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가 내연기관이 2.2배, 자율주행은 3.3배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라타 TDK 같은 일본 업체가 이제 거의 독점이거든요. 특히 파워트레인 이쪽 있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넣어야 돼요. 요게 단가도 비싸고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가 많죠. 헤드램프, 뭐 저기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저기 디스플레이나 계기판 이런 쪽은 진입장벽이 낮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저쪽이다. 파워트레인, 배터리 부분에 들어가는 그 파워트레인 모터랑 여기에 많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걸 좀 깨려고 하는 거죠. 그 타이밍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장용 MLCC 진입장이 높은데 그 중에 파워트레인용이 훨씬 높고요. 전기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이렇게 관리하는 이쪽인데 여기에 전압이 되게 높거든요. 그냥 고온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도 전류를 일정하게 딱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어렵죠. 이거를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미 2017년부터 이걸 준비를 했고 22년 작년에 북미 중국 업체로 공급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장용 자동차용 쪽이 급격히 매출이 확대될 거고요. 매출의 24%가 앞으로 올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10%밖에 안 됐었거든요. 자동차용이.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아모텍 있죠. 아모텍도 옛날부터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막 대니 많이 막 고생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작년에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전기차 업체 향으로도 납품을 논의 중인데 이거는 근데 확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만 보세요. 그건 모르는 거죠. 예.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이 아모텍은 MLCC 매출 60% 전장용입니다. 자동차용. 사마콘대에서 원래 자동차용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진입장이 낮은 쪽을 만들었어요. 저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디지털 계기판, 헤드램프 이쪽은 진입장이 낮아요. 근데 최근에 파워트레인 요거 제품 개발 연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확보되면 되겠죠. 그래서 MLCC 업체 중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볼 그런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 중에 이제 파워트레인용으로 계속 넣어주는 공급을 하는 업체가 승자가 되겠죠. 지금 일본이 앞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좀 깨서 좀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모텍은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모르겠고 삼성전기는 그냥 약보합권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OCI가 오랜만에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매출 비중의 10% 동남아시아 웨이퍼 공장 통해서 미국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중국 폴리실콘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 그러니까 중국 외지역은요 가격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좀 안 좋은 편이고 분할하죠 이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실리콘 이쪽하고 그 외 사업부 신설법인 쪽이 OCI가 베이직 카본 케미칼이 생산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카본 블랙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태양광과는 상관없고 OCI 홀딩스가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일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월 2일부터로 알고 있고요. 예. 5월 30일 날 재상장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5월 2일부터 정지되는 건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폴리실리콘 검은색이 중국 외의 가격인데 안 떨어지죠. 견조하죠. 중국 지역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중국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저거 떨어지면 막 주가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기존 시나리오 대비해서 23% 아마 판매 단가가 비중국 물량이 올라가면서 예,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증설을 지금 기업들이 예,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원료를 공급을 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 OCI도 정말 어려운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는 굉장한 저밸류 기업입니다. 뭐 차트 한번 볼까요? OCI가 요새 조금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요새 한참 빠졌잖아요. 예. 아무튼 밸류,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기업이죠. 밸류를.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분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분할 이유가 이제 중요할 텐데 어쨌든 여전히 저밸류고 이렇게 글로벌 외지, 그러니까 중국 외지역에서 폴리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TA항공도 신고가 난 거 아세요? 어느새 예전에 우리도 한번 항공주 조금 이렇게 그 보고서도 좀 보고 올해는 이제 보복 여행을 가니까 좀 괜찮지 않겠냐 LCC 그렇게 한번 보긴 봤었는데 중간중간 조정은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중에 TA항공이 가장 돋보이는 게 왜냐면 해외여행을 지금도 많이 가요. 사람들이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여행비 지출은 안 줄인다고 합니다.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간 12포인트 하락했는데 여행비나 지출은 오히려 올랐어요. 보상 심리죠. 나 여행 가겠다. 다른 거 아껴서라도. 구조 정도 했고 항공기는 줄고. 근데 TA항공은 왜 이렇게 TA항공이 좀 괜찮냐면 다른 회사들 이렇게 줄였는데 예.
이 TA항공은요 늘렸어요. 코로나 때. 좀 의외죠. 팬데믹 기간에 항공기를 늘려버렸습니다. 이런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수요도 없는데. 그래서 동사 1분기 국제선 여객은 2019년 94% 거의 다 회복됐어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 넘어서지 않을까. 한 분기 만에 역대급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우려에도 A330기 중형기 세대 도입했고요. 그러니까 이 경영진이 한수 앞을 내다본 거죠. 작년엔 정말 힘들었지만. 그리고 자본 잠식도 해소됐고, 그리고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백이 생겨요. 이 노선에. 그 장거리 운항 노선에도 갈 수도 있고, 상반기는 리오프닝 수혜 때문에 견조하고 하반기는 저런 시장 재편의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둘 다 가능한 기업으로 어쨌든 꼽아줬으니까 참고하시되, 다만 이제 주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펀더멘털 좋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주가는 항공기수 많이 줄어들었죠 확실히. 근데 TA는 오히려 이걸 약간 옅은 파란색인데 올려버렸어요. 네. 여기 직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죠 사실. 그죠? 대부분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빨리 회복된 거죠. 항공기 오히려 늘렸고.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덴티움, 글로벌 치과형 임플란트, 이것도 많이 올라서, 근데 제가 왜 이런 거 이게 좀 올랐어도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런 기업들이 좀 주도주예요. 저기 TA 항공 이런 기업들 주가들이 좋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좀 아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이러진 마시고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데, 덴티움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이걸 왜 오늘 소개해드리냐면은 임플란트 시장을 보세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치과형 임플란트 침투율이 1.6%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상상이 가세요? 침투율이 1.6입니다. 20억 개의 치아래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중에 3,200만 개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리고 프리미엄과 이제 저가 시장, 밸류 시장이 있는데, 판매량 기준으로는 당연히 밸류가 많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밸류 시장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1등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이런 데선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매스 수요, 대중화된. 아주 고가 이거보다. 그래서 매스 시장에 덴티움이 되게 타겟팅이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잘 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은 재작년 500만 개, 작년 600만 개인데, 이게 앞으로 5천만 개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도 이제 고령화 되면서 임플란트 수요는 늘 겁니다. 가격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2차 전지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덴티움이 얼마나 경쟁력 있게 이제 실적을 따낼지는, 그러니까 실적을 내줄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방 산업 자체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치료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2.9 시장 중에. 이게 낮다는 건 뭐예요? 잠재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죠. 앞으로 침투율이.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가능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에다가 CBCT, 요게 이제 CT, 여기 덴탈 쪽 있죠. CT 찍는 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기기도 좋죠. 그래서 요새 바텍도 잘 가잖아요. 바텍, 레이, 그죠? 여기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임플란트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시장이 커지면 그런 회사들도 좋아진다. 예전에 레이는 한번 공부해봤지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는 상장 폐지로 아마 나가겠죠. 공개 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덴티움 아니면 다른 디오 이런 쪽으로도 점점 수급이 또 분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덴탈 관련주는 계속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좀 해보시고,
예. 왜냐하면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전방이 이렇게 커질 텐데 이런 산업은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커지는 산업 더. 튀르키예 시장은 8,400만 명인데 임플란트가 40만 개밖에 안 되는. 한국이 1위에요. 베틀남은 수요 90% 이상의 수입산. 고가라서 보편화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관광 오는 외국인 베트남 상류층의 주요 고객이고요. 베트남 경제력이 상승하니까 중장기 침투율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 브랜드고, 인도가 정말 큰 시장인데 대부분 수입 회사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침투율이 제일 낮아요. 그만큼 성장할 여력이 많고, 치과 병원이 1년에요 12,000개에서 15,000개 생긴대. 치과대 졸업생 학생 수가 24,500명 매년. 엄청납니다. 덴탈, 근데 주로 외국인이 인도 가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가서 치료받고 온대요.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단점은 자국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잠재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핵심은 중국입니다. 예, 중국. 이 중국 시장의 성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초기 단계니까. 예. 그래서 임플란트, 덴탈 시장 꼭 임플란트만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또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증권의 이문영 강희진 연구원님이 26년 글로벌 1위 된다. 1위 업체가 바뀐다. 꿈은 아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뭐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위기다. 뭐 미중 갈등, 중국 전기차 전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위기는 맞아요. 지금 글로벌 판매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 판매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또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중국에서 완전히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점유율 1%니까 옛날에 10%였거든요. 10년 만에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에서 못다 안 좋은 거를 미국, 인도에서 많이 하니까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인도에선 정말 잘해요. 현대차 2등입니다. 2등. 인도 생산 능력은 더 늘어나겠죠. GM 공장, 기아 2공장 더해지면 연간 100만 대까지 무려 생산이 가능하고, 25년에는 테슬라와 한판 승부. 왜냐면 그때는 이제 공장이 증설이 끝나서 미국에서 보조금 받아요. 예, 그래서 가격 경쟁이 불리하지 않고 상품성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테슬라랑 진검승부를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이제 테슬라도 워낙 싸게 나오긴 하는데 현대 기아도 공급망은 잘 구축을 해놓으면 저가 전기차도 또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전기차 가격 시기에 돋보일 원가.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어쨌든 또 원가도 잘 관리하는 거는 같아요. 기아가 전기차에서 영업이익 이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돈 벌고 있어요. 이게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전기차는 올해 흑자 전환 예상되고 대부분 다 적자예요. 근데 수익성이 그만큼 빠르게 올라온 거죠. 근데 1위를 하려면 그동안 현대차가, 그러니까 현대차는 위기 때마다 점프를 했대요. 금융위기 때 차화정 장세 와서 소형차로 점프. 2020년 그 코로나 위기 때 힘들었지만 결국엔 상품성 좋은 차를 만들고 SUV라든가 브랜드 가치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점프. 위기 때마다 되게 점프를 했고,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을 좀 깎아줬고. 예. 어떻게 보면 요새 일본이 위기예요. 일본은 전기차 정비도 안 돼 있죠. 브랜드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중국에서도 중국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차 만드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 기아는 중국에서 잃을 건 없어요.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도요타, 폭스바겐은 안 그래요.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현대차한테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1위를 하려면 배터리 밸류 체인을 잘 장악을 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붙어야 된다. 예, 자율주행 쪽으로 가기 위해. 안 그러면 글로벌 1위 자리를 탈환을 해도, 그러니까 1위를 찍는다고 해도 1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대 기아가 7.5인데 올해 예상이
26년에 9.2가 돼서 전 세계 1등. 전 세계 1위는 토요타입니다. 여기를 꼭 이겨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기 때마다 성장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전에 5.4, 8.2, 코로나 때 8.2, 8.5. 예, 그리고 판매 대수 보면 토요타가 이렇게 많이 팔아요. 1년에 한 1000만 대. 근데 이게 줄겠죠. 줄 걸로 보고 있고, 폭스바겐도, 현대차는 늘어날 것 같고, 테슬라 뭐 압도적이고요. 그 중국에선 BYD. 국가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커요. 포드, 피거. 우리나라는 중형 SUV, 중국은 또 이런 전기차, 인도는 해치페, 유럽도 해치페. 다 스타일은 좀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스마트폰하고 좀 달라요. 자동차 산업은,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처럼 아이폰처럼 모델 몇 개만 딱 해가지고 다 부품 같은 것도 공유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 모델을 최소한 변경해가지고 계속 신차 출시하고 몇 개의 라인업만 가지고 하는 거죠. 약간 아이폰 방식이죠.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하죠? 정말 수많은 종류의 차를 계속 출시해요. 너무 다 달라요. SUV도 있고 또 그죠? 세단도 있고 중형 세단도 있고 또 여기서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도 만들어서 또 세분화하고. 자동차는 일단 스마트폰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 해왔죠. 각국이 인기 있는 모델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진다. 전기차에서도 아이폰 같은 시장으로 가면 테슬라가 유리해요. 그냥 모델 몇 개 딱 해가지고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근데 자동차 시장 그러지 않거든요. 예,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쪽으로도 연결이 계속되면 현대차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대차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전기차도.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 충분하다. 예, 단 이제 25년, 26년에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전기차가 현대가 기아가 잘 팔릴지 그걸 체크해야 되겠고, 보조금을 지금 못 받잖아요. 근데 못 받는데도 잘 또 팔 수 있는지도 잘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그러면서도 답답하지만, 예, 자동차는 한 3년 정도 25년까지는 보시고 꾸준히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현대차 우선주는 배당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의 보고서들이 나오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어제 전자공시가 있었나요? 어제 YIK라고 아시죠? 여기에 그 낸드 검사 장비, 예, 낸드 검사, 낸드 쪽. 그래서 447억이고 삼성전자가 참고로 옛날에 YIK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이제 그 한화가 정말 깜짝 놀랐었죠. 예. 근데 어제는 그 한화 솔루션 있죠. 예, 여기 이구영 대표이사가 가격 좀 올랐는데도 400주 장내 매수를 했고요. 메가스터디 교육 많이 빠졌죠. 근데 저번에도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도 메가스터디 교육 들어왔었어요. 여기, 예, 4월 13일 날 보이시죠? 근데 어제 또 들어왔습니다. 김기한 전무. 그래서 메가스터디 교육도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주가가. 네, 그래서 요 가격대 이렇게 적어 드렸으니까 아무튼 내부자 매수도 참고하시고, 또 내부자 매수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주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제가 내부자 매수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딱 보면 하루에 한 3, 40개가 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관심 없는 기업은 빼버려요. 잘 모르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기업들 있죠. 그 중에서 봐서 장내 매수, 이제 장내 매도도 있어요. 그건 제외. 그렇게 해서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추려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공부는 각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좀 안 좋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요. 한 0.46%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끝났는데, 오늘 코스닥이 너무 안 좋았죠. 코스닥은, 예,
2.58% 거의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게 화근이죠. 그게 문제죠.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 이런 게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저도 모르죠.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기다리면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올랐을 때는 많이 오른 기업보다는 덜 오른 거,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기업들은 크게 리스크는 없거든요. 그런 쪽이 난 거죠. 어쨌든 오늘은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 뭐 이런 거보다도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올릴 것 같고, 예, 이런 뭐 상황에서 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게 좀 일부 불거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약간은 악화됐던 것 같고, 또 개인들만의 힘으로 오르긴 좀 쉽진 않아요. 계속해서 뭐 개인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는 개인이 팔고, 예,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 무려 5천억을 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순매수고, 외국인들은 정반대로 매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산 게 자동차, 조선, 금융, 예, 전기전자 이쪽 샀고, 여전히 뭐 철강주는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자동차 쪽 같네요. 오늘은, 예,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자동차, 조선, 금융까지. 반면에 철강, 유통주를 많이 샀습니다. 오늘 전선주들 좋았고요. 예. 아 근데 KBI 메탈이 가서 그러면 다른 전선주 다 빠졌네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료업체들이 오늘은 오랜만에 좋았네요. 사료가. 예. 육계 관련주. 그리고 요새 손해보험 관련주들 굉장히 좋죠. 이제 그동안 좀 못 갔던 게 삼성화재인데 오늘은 좀 가졌고, 수산주, 그리고 요새 조선주가 뒤늦게 발동 좀 걸렸죠. 천천히 오르곤 있어요. 오늘도 약세장에서 돋보였습니다. 편의점 관련주들도 좀 올랐나요? 편의점도 올랐네요. 네. 석유화학도 올랐고, 근데 뭐 석유화학은 이수화학만 올랐네요. 그죠? 예, 다른 업종들은 뭐 다 빠져버렸습니다. 안 좋았고, 아무튼 그리고는 다 빠졌습니다. 예, 이게 오른 업종이 없어요. 거의 보험주, 사료주, 조선주 요 정도. 나머지 섹터는 다 빠져버렸고, 특히 히토류, 예, 히토류 관련주들은 폭락을 해버렸고요. MLCC 관련주에서도 여기 원텍, 윈텍 여기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여기는 왜 한가에 갔나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예, 많이 올랐어요 주가. 근데 오늘은 근데 많이 올라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건지. 아무튼 오늘은 좀 하한가로 급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아모텍이 좀 많이 빠졌고, 대주전자재료 오늘 MLCC나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또 2차 전지에서도 리튬이나 이런 쪽 안 좋았고요. 리비안 관련주 많이 빠졌고요. TC 시스템,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쪽이죠, 이쪽. 이쪽도 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우리 TC 스틸도 공부 많이 봤잖아요. 사실 그때가 여기 어디였어요? 막 공부하고 막, 아 이런 회사구나 막 이럴 때 그때가 여기 어디였어요? 근데 이게 불과 지금,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예. 아니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3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건 조심을 해야죠. 지금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 아,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아 저도 저 정도 오른지는 몰랐네요 진짜.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정말 이 기업별로 보면은 오른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급등한 기업들이. 근데 오늘은 이 보면 빠지는 데는 또 장사가 없네요. 하나기술이 10% 폭락했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원익 PN이 세비캠
전기차 섹터. 한마디로 2차전지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특히 장비 회사들. 장비가 달렸잖아요. 달렸는데 아무튼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웬만한 장비주들은 다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온 거예요. 예, 많이 올라서. 이유는 없어요. 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없습니다. 관광 업체들도 빠졌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오늘 좀 주가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폭락을 했네요. 오늘 딱 보니까 이쪽 2차전지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폭락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여기 OLED도 오늘 안 좋아요. 아바코, 야스 뭐 이런 기업들. 그 폴더블 폰도 오늘 좀 조정 받은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한 3, 4%씩은 다 빠졌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안 좋았고 오늘 SBS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빠졌고요. 한미반도체는 좋네요. 한미반도체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도체들은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렸네요. 이유는 없는데 반도체 재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딱히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게 뭐 좀 종합을 하면 결국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일부 업종 몇 개만 딱 방어주들 몇 개 올라가고 대부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중소형주,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장비 이쪽이 좀 거의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위축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날은 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조정 좀 오겠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빠지는 날은 참 보기 싫어요. 그죠? 이 파란색은 참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보면 뭐 LG화학정도 올랐고 LG전자 좀 빠졌고요. 그리고 LNF가 오늘 그 교환사채 때문에 교환사채 발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폭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2% 가까이 하이브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2% 빠졌고 아모레퍼시픽은 3%. 이게 중국 소비주들 좀 오늘 안 좋죠. 예. 아마 그 이유는 아마 뉴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일부 있었죠, 사실. 오늘 좀 약간 이런 부분은 중국 소비자한테는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 좋았고요, 보험주 좋았고, 포스코인터도 뭐 워낙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현대로템은 방산주 오늘 방산주 급등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현대오토에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DB하이텍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첨보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하나는 이제 어제 정말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빠졌고 3천당 지역이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 어쨌든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좀 많이 이끌던 그런 기업들이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잘 버티는 기업들은 또 잘 버텨줬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좀 흔들리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대부분 부진했다. 예.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고 특히 코스닥은 너무나 좀 오늘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또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이게 뭐 마땅한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수가 오후에 망가지면서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거기서 매물 나온 기업들은 그냥 뚝뚝뚝 그냥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는 흐름이 나와서 급락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오른 거지. 우리 차트 보면 딱 알잖아요. 차트 이제 이럴 때 보잖아요. 너무 오른 거는 메디톡스도 앞으로 미래는 밝은데 마찬가지예요. 예, 많이 오르면 빠지는 게 또 주식이니까 항상 그런 조정에는
대비하시고 또 충분히 조정 받으면 예, 그때 또 기회를 노려보시고 그래서 너무 오르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은 하자. 예, 그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당분간은 그렇게 좀 약간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지수 상관없어요. 지수 상관없이 뭐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인데 좋은 가격이다, 충분히 낮고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너무 오른 것만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뭐 제가 별로 해드릴 얘기가 없네요. 예, 시장도 좀 그랬고, 아무튼 기운 내시고, 예,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아무튼 내일은 장이 아무튼 오르는 게 좋아요. 오르는 거 좋긴 한데 좀 변동성이 더 커질지 그건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